자,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고급 식당이 사용되는군요. 그 단골들은 누군지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이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그리고 박수환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 관련해서인데요. 자, 지금 식당이 하나 보이네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 왜 이게 관심을 또 끌고 있냐면 대우조선해양 계열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어떤 하나의 소속된 분명한 회사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그리고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네.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비싼 접대를 장기적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여성이 58세입니다. 이 여성이 뉴스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련됐고 저기도 관련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식당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얼핏 보면은 좀 관련 업종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이 호황일 때 해외 바이어들을 접대할 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그때그때 다른 식당을 가기보다는 자신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고 그쪽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이런 분들이 네. 장기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접대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A 스튜디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인데요. 자, 저 식당에 대우조선해양이 연 이 식당에 박수환 대표 그리고 송희연 전 주필이 자주 왔다. 이건 화면 보니까 와인 한 병에 400 몇십만 원이 됐고요. 제일 비싼 와인이 얼마인가 봤더니 47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와인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저 정도니까 다른 와인 그리고 음식값의 수준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광민영 차장, 저 식당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박수환 전 대표, 현 대표인가요? 뉴스컴 대표를 표현하는 것이 종업원들은 좀 까다로운 손님이었다고 설명을 하는군요. 네, 저희 기자가 직접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식당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발언이 저렇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여름에도 꼭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만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다가 잠시 후 다시 춥다면서 무릎 담요를 달라고 하는 등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다. 좀 까다로운 손님이었다라는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손님 중에는 이렇게 비싼 뭐 470만 원짜리 만약 그 와인을 마셨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다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업원들은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 혹시 저곳이 보안 유지를 위해 은밀하게 손님을 만나게 한 장소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뭐 설명 좀 내놓는 게 있습니까? 네, 민유성 전 행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임 자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식당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이른바 3명의 관련자들이 최근에 뉴스의 중심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난 이런 모임이 없었다는 거군요. 네, 민유성 전 행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식당 종업원들 저희도 만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음성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 얘기도 나오고요. 몇몇 분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안 오신 지 꽤 됐어요. 자주 오실 때는 한 달에 2번? 작년, 재작년까지도 자주 오셨었어요. 그렇게 자주 오신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이런 음식을 매일 어떻게 먹어요? 한 달에 많이 오시면 2번? 적게 오시면 뭐 2달에 1번? 뭐 이 정도 박 전 대표님도 자주 이렇게 오셨었어요. 자,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선 여성 기업가 박수환 씨 얘기입니다. 이동영 차장. 그런데 이분이 눈길을 끄는 것이 특히 이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 이분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너무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법을 좀 어긴 게 있지 않느냐 들여다보는 거죠. 효성그룹 얘기는 왜 나옵니까? 이게 이제 효성그룹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박수환 대표의 이름도 이때부터 사실 세간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환 대표가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효성 전체의 어떤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효성은요, 조성래 회장 이외에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제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었던 걸로 이제 유명했죠. 다 학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아들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 갈등이 생긴 게 둘째 조현문 부사장이 경영권 갈등을 빚다가 따로 독립을 해 나오면서 네. 아버지와 형을 도와서 회사 전체를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해왔던 박수환 대표를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의 홍보 업무를 대변하는 그런 업무를 맡겼고, 그러니까 박수환 대표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서로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네. 그동안 아버지하고 형을 도왔던 박수환 대표를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박수환 대표는 그동안에 효성이라는 거대 그룹의 전체적인 홍보 업무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경영권 갈등을 빚던 조현문 둘째 부사장의 아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분의 어떤 그 경영권 갖는 게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수는 있겠죠, 효성에서. 아니, 우리를 홍보하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나간 아들인데 그쪽을 또 홍보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변호사 같으면 문제가 되죠. 아, 컨플릭트라고 네. 자기하고 싸우던 사람하고 그 사람 사건을 맡거나 그 반대가 되면 전부 다 사건을 변호사 윤리상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박수환 대표는 그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박수환 대표가 그 둘째 아들의 그 업무를 맡는 게 무슨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효성그룹의 구조를 저희가 보여드렸고, 일단 박수환 대표가 이 기업을 대표하다가 둘째 아들이 빠져나온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 회사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홍보 전문가가 홍보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돈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박수환 대표가 그냥 뭐 자기가 뭐 그 선의로 한 건 아닐 네. 거고. 이 때문에 그 변호사법에 보면은 네. 돈을 아까도 말씀해 돈을 네, 그렇죠. 받고 어떤 그 소송 수사 사건을 청탁하거나 법률 상담 네.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박수환 지금 대표가 만일에 네.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했다면은 네. 거기다가 돈까지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검찰도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수환 대표가 따냈던 주요 일감을 보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굉장히 경영으로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기 나름인데요. 이게 기업 규모나 홍보 대행사 측은 상당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홍보 대행사 큰 데들 보면은 아주 굵직굵직한 그 프로젝트를 많이 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환 대표 경우를 보면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치권 그리고 재계에 중요한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박수환 대표가 홍보 대행을 맡았다, 이런 그 꼬리표가 따라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정권 실세 그리고 정관계의 어떤 인맥을 크게 영향 입김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 영업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한 일간지에서 분석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네. 저런 식의 잣대로 보자면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정부나 그룹의 어떤 홍보 대행을 맡는 회사들 리스트를 뽑아보면 네. 저렇게 좀 꽤 맞출 수 있는 회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맡았다고 해서 저 회사가 다 그냥 네. 어떤 한 사람의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금 전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수환이 너무 좋아서 수환, 박수환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는데요. 자, 어쨌건 검찰이 수사 직접 시작됐고 효성그룹 둘째 아들까지 검찰이 소환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른 사건으로 계속 퍼져가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박수환 씨 모습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